건물이 많이 노후화되어 있고 그래서 임대를 맞추기도 쉽지 않고 그런데 사실상 위치 자체는 나쁘지 않아서 옆에 있는 신축 중소형 건물의 임대 관리비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그건 또 안 나오고 역삼 뭐 10호점이 내 거야 야. 이러면 그래? 안녕하세요. 오동엽TV의 오동엽입니다. 전편에 이어서 우리 박민채 매니저님이 오늘 또 자리를 하셨는데 코로나 시대의 공실에 대한 대안이냐 이 패스트5 공유 오피스가 최근에 제가 빌딩 중개를 하다 보면 빌딩을 매입하시려고 하시는 매수자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네네. 그게 이제 금리가 싸다 보니까 네네네. 매매 시장은 좋은 상태예요. 현재도. 예. 근데 그 반대로 임대 시장은 예. 경기가 좋은 건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업하신 분도 예전보다 많이 줄었고 예. 그리고 또 확장 이전하신 분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공실이 뭐 없다고 말씀을 못 드리거든요. 예. 제가 매수할 때도 고객분들이 공실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냐, 공실에 대한 리스크를 어떻게 해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방법을 제안해 달라라는 예.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러면 사무실이 공실에 났을 때 이 패스5가 거기 입점을 하면서 임대인한테 공실을 해소시켜주는 그런 플랜으로 간다고 하면은 빌딩 솔루션이 예. 과연 가능하냐라는 예. 거거든요. 예. 뭐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세요. 사실상 저희 대표님 유튜브 보고 좀 미리 공부하셔서 사셨으면 예. 그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아우, 이렇게 아주 또 이렇게 좋은 또 게스트예요. 1편, 2편, 3편 근데 저희가 이렇게 업을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저희가 또 저희 멤버분들 대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하는데 이런 프라임급이나 A급이 아니어도 된다. 이면이어도 상관없다. 지하철역에서 가깝고 너네가 운영을 하고 내가 이런 혜택들을 그대로 누릴 수 있으면 상관이 없다 하는 멤버분들도 늘어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한테 입주를 하셔서 계속 확장하면서 저희 지점 내에서 이렇게 좀 더 큰 평수 이렇게 이전을 하시다가 이런 거 말고 그러면 혹시 아예 중소형 건물을 꼬마 빌딩을 패스트5에서 아예 통으로 마스터 리스를 해서 4에서 60평 정도 되는 한 개층 자체를 우리가 통으로 쓸 테니까 혹은 너네가 그런 거를 마련해 줄 수는 없냐 하는 그런 니즈들을 저희가 계속 발견을 했고요. 멤버분들의 새로운 니즈와 그리고 임대인분들의 공실 해결 이슈가 맞물려서 탄생한 게 저희 회사의 이제 빌딩 솔루션이 된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취한 전략은 해당 물건에 혹은 해당 사업지에 저희가 요구 드리는 혹은 저희가 이 정도 컨디션이면 요 정도 수익대로 팔 수 있다, 판매할 수 있다 라고 제안 드린 그 금액에 맞춰서 리모델링이나 혹은 인테리어 비용을 투자를 해 주시면 그럼 저희가 그 투자를 통해서 저희가 전문 시공업체들이랑 저희 공간 디자인 팀이 또 따로 있어 설계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 외관을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세련되게 그리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바꿀 수 있을지 구상을 하고요. 그리고 인테리어 같은 경우도 그 건물 특성과 지역 수요에 맞게끔 이렇게 전략을 짜서 공실을 확실히 채울 수 있게끔 이런 취지로 마련한 프로세스입니다. 제가 패스트5를 직접적으로 예전부터 알고 있는 업체였지만 직접적으로 이제 접하게 된 게 저한테 이제 의뢰가 들어온 거죠. 네네. 꼬마 빌딩을 매입하시는 매수자를 소개시켜 달라. 네네. 그분이 리모델링이나 신축을 많이 계획하신다면은 네네. 그분한테 설계나 시공 아니면 디자인 이런 것들을 다 뭐 이제 조언도 드리고 방향을 네네. 잡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패스트5한테 임대료 주면은 자기들이 이렇게 해서 하겠다. 예. 근데 제가 이제 임대인 분들한테 얘기를 드렸어요. 예. 그러니까 임대인 분들이 그 어떤 이 사업 패턴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시더라고요. 예, 그렇죠. 아무래도 또 그러면 제가 이제 꼬마 빌딩을 이제 매입을 하셔가지고 신축이나 리모델링 하시는 이 이제 새로운 새 건물주인 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내용을 매니저님께서 대신 얘기를 해주십시오. 예. 기존에 이 공유 오피스를 조금 지향하셨던 경우는 보통 이 공간을 쪼개 팔아서 이걸 언제 다 채우냐라는 그런 고민들도 있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프로덕트를 달리해서 기존에 이런 식으로 쪼개서 파는 그런 상품을 가령 한 90평 정도 되는 면적이라면 거기를 뭐 30평씩 3개 정도 큰 틀로 나눠서 20-30인 정도 되는 규모의 그런 회사들이 들어와서 퉁퉁퉁 할 수 있게끔 그래서 건물주분들도 이걸 언제 채울까 하는 그런 걱정거리도 조금 덜면서 멤버분들에서 발견했던 그런 새로운 니즈
같이 채우는 프로덕트이고요. 또 2호라 그래서 익스클루시브 오피스인데 이제 한 개 층 자체를 독점 형태로 저희 멤버분들이 활용을 하는 거고, 그거는 이제 지역 분석과 그리고 요 정도 규모를 소화할 수 있는 수요가 충당한가를 저희가 분석을 해서 40평 정도 규모면 거의 대부분 저희가 한 개 층을 통으로 팔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봉은사역에 삼성 4호점이 위치하고 있는데 그쪽도 뭐 전용 60평 정도 되는 규모인데 지하층을 라운지랑 회의실 등으로 빼고 1층 공유 공간으로 만들고 그다음 1층에는 이제 그 말씀드렸던 프라이빗 오피스라든가 핫데스크 개념으로 해서 1인 지정석 사생활이 보호되는 사무실로 구성을 했고, 나머지 2층부터 5층까지는 그냥 아예 한 개 층을 통으로 팔아서 현재 100% 완료된 상태이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프로덕트를 다분화, 세분화해서 판매함으로써 저희가 건물 컨디션에 조금 더 맞게끔 이렇게 조정을 해서 이 수익성을 최대한 극대화시켜서 임대인분께서 투자하신 그 리모델링 비용 혹은 인테리어 투자 비용을 적어도 못해도 2년 안에 회수하시면서 저희가 또 10년 장기 계약을 체결을 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충분히 나머지 수익을 챙겨가실 수 있게끔 이렇게 마련을 한 그런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요 계약 구조 같은 경우를 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임대대행이라고 그렇죠, 또 예.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가장 지금 주력으로 밀고 있는 계약 상품이 레베뉴 쉐어라 그래서 정확히는 유동형 매출 수익 분배 구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저희한테 제안 주셔서 실질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해당 사업지 혹은 물건에서 저희가 총 발생시키는 매출을 임대인분과 저희가 이렇게 쉐어하는 방식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총 발생시키는 요 매출을 업셀링 했을 때 이 최저 가격을 토대로 요거를 100% 타겟 매출로 했을 때 이 50%까지 이 구간에서 좀 유동형으로 최초에 뭐 50%에서 임대인분께서 뭐 9, 저희가 1 이렇게 가져갔다면 이제 100%에 도달할수록 뭐 6대4 혹은 5대5까지 저희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성장하면서 약속을 지키면서 저희가 조금 더 챙겨가는 방식이고요. 그러면 요 얘기를 듣고 만약에 이해 못 하시거나 네네. 조금 불안하신 분들은 매니저님이나 아니면 패스트5에 직접 전화하셔가지고 이건 뭐냐 네네네. 라고 하셔도 되고, 뭐 그렇게 하셔도 돼요. 저를 통해서 이건 뭐냐 라고 하셔도 됩니다. 예, 예. 왜냐면 이게 이제 기존에 쭉 해왔던 이제 임대업이라는 게 임차인한테 일정 금액 임대료를 딱 정해놓고 그 임대료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임차인 장사가 잘 돼도 나는 월세를 더 받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임대료 증액 한계선이 있어서 그거밖에 이제 못 올리는 거죠. 더 받고 싶지만 더 못 받는 경우 생기는 거고, 또 반대로 임차인이 장사가 안 돼가지고 이 정해진 임대료를 내야 되는데 그 임대료 못 내면은 뭐 한 달, 두 달, 석 달 연체가 되면서 명도에 대한 귀책 사유 때문에 뭐 쫓겨날 수밖에 없는, 뭐 그러면 또 공시 생기니까 그러면 또 다른 임차인을 또 이제 섭외해야 되는 거잖아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면 이게 갑을 관계에서 계속 이제 대립하게 되는데 지금 얘기는 갑을 관계가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이 같이 손잡고 공생하자. 이 건물을 가지고 최적의 최고의 효과를 나올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모색하고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뭐 이런 거잖아. 기존에 해왔던 임대료, 딱 정해진 임대료 내는 이 패턴에서 뭔가 변화가 되기 때문에 임대인들이 가지는 거부감이나 이런 것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패스트5가 좀 많이 내려놨다. 나는 이제 하나 해가지고 돈 버는 게 아니라 2개, 3개, 4개, 5개 지점을 계속 늘려서 여기서 조금씩 해서 회사를 키우겠다. 뭐 그런 느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임대인들은 뭐 이제 비용을 좀 이제 해지하거나 또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많이 이제 어필해서, 패스트5는 지금 지점을 많이 늘리는 게 첫 번째 목적이신 것 같고, 우선은. 그럼 지금 이제 패스트5하고 이런 계약을 하시는 임대인들은 조금 더 이로운 조건을 하겠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봤을 때 한 10년, 15년 전에 스타벅스가 처음 한국 시장에 진입했을 때 그때 스타벅스도 비슷한 구조였거든요. 그래서 매출에서 몇 프로를 드리겠다라고 했을 때 임대인들이 이 뭐야? 뭐 커피숍 주제에 뭐 이런 거 있어? 감히 의 주제에. 맞습니다. 그리고 그때 스타벅스가 제안했던 이제 퍼센테이지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20%? 뭐 18%였었어. 매출의 20%를 주거나 18% 주거나. 그런데 이게 점점 스타벅스가 유명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스타벅스가 이제
조금씩 이제 이 매출액에 대한 퍼센테이지를 낮추는 거죠. 예. 그래서 최근에는 한 뭐 10%, 8%뭐 이렇게 준다고 예. 하더라고요. 그래도 스타벅스 들어와야지 건물이 가치가 살잖아요, 그죠? 가치도 살고 예. 뭐 스타벅스 자체가 워낙 리테일이다 보니까 워낙 또 이 매출 자체가 크게 뛰니까 패스트5를 나중에 입점을 시키면 지금은 나 내 건물 뭐 스타벅스 있는 건물이잖아 라고 하면 어깨 뽕 빡 들어가잖아요. 네. 그것처럼 나중에 한 뭐 3년 5년 후에는 내 건물 패스트5 있잖아 몰라? 역삼 뭐 10호점이 될 거야 이러면 그래? 저희가 또 지향하는 게 또 그런 먼 미래에 있던 계획도 있으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대표님 사랑합니다. 김대일 대표님 저도 사랑합니다. 김대일 대표님 첫 번째가 지하철역과의 거리 예. 약 8분 이내. 예. 그럼 두 번째가 뭡니까? 두 번째가 이제 면적 기준인데 강남 권역 같은 경우는 워낙에 잘 될 수밖에 없는 권역은 한 전용 면적으로 따졌을 때 200평 정도까지는 되어야 전용 면적으로 200평. 예. 그러면 연면적으로 대략 한 300평 정도 잡으면 되겠네요. 그 정도 되어야 하고 그 외에 이제 비중심 업무지구 같은 경우는 그래도 못해도 한 300평 정도는 나와야 너무 작으면은 거기서 아무리 영업해봐야 한계가 있으니까 예. 그러면 서로 이제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는 꼴밖에 안 되니까 예. 그래서 딱 기준을 잡으신 게 두 맞습니다. 번째는 면적이고 세 번째는 혹시 또 있으세요? 세 번째는 아무래도 최초 말씀드렸던 그 인테리어 투자 리모델링 투자 비용이 어느 정도 지원이 되어야 이게 가능할 그래서 리모델링이나 신축을 계획하시는 분들한테 맞는 거죠. 그죠? 어차피 맞습니다. 돈 들여가지고 새 건물 만들 때 조금 더 들여서 안에 인테리어까지 이렇게 해주시면은 들어와서 이렇게 사업을 해서 함께 손잡고 가자라는 건데 이게 중소형 빌딩이어도 컨디션이 꽤 괜찮고 위치가 꽤 괜찮으면 공실이 그렇게 큰 이슈는 아닐 거거든요. 빌딩 솔루션의 가장 타겟은 이제 건물이 많이 노후화되어 있고 그래서 임대를 맞추기도 쉽지 않고 그런데 사실상 위치 자체는 나쁘지 않아서 옆에 있는 신축 중소형 건물의 임대 관리비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그건 또 안 나오고 그런 분들을 타겟으로 해서 아예 저희가 책임을 지고 리모델링까지 다 해서 저희가 책임지고 판매를 할 테니 저희 믿고 투자를 해주시면 저희가 수익성을 보장을 해드리겠다 이런 취지로 마련을 합니다. 그러면 이 영상을 보시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아니면 예비 임대인 입장에서는 내가 이 건물을 가지고 있다 아니면 내가 이 건물을 매입을 했다 이제 잔금 전이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몇 다시 몇 번지 이 건물에 대해서 평가해달라 라고 하면은 뭐 평가를 하셔가지고 뭐 이거는 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라고 해서 가부를 결정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럼 솔직히 밑자 본전이잖아요. 한번 던져놓고 아니면 말지 뭐 찔러보고 아니야? 됐네. 기야? 그러면 좀 우리 협상 한번 해볼까? 라고 해서 삼성 4호점이라고 그러셨죠? 그 봉오사역에 있고 그 GBC가 이제 올라가는 예전 한전부지 그 부근의 이면에 있는 그 건물인데 그 삼성 4호점이라고 인터넷 검색하시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위치라든가 뭐 이런 것들 대충 보시고 먼저 이제 내게 얘보다 더 좋은데? 라고 하시구나 아니면은 뭐 좀 안 되겠다 라고 해서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 4호점입니다. 다음에 꼬마 빌딩을 그렇게 이제 개발하셔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지점이 있으면 한번 제가 카메라 들고 갈게요. 실제 그 현장을 찍어가지고 뭐 이 영상을 보셔가지고 뭐 생각 있는 분들이 있으면 또 그 영상을 보시면은 여러분의 다리가 되어서 발이 되어서 근데 요즘 너무 추워가지고요. 날씨 좀 풀리면 갈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지금까지 오동엽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라!